종목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여민 휴먼자산운용 이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화진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두 분. 자, 이제 트럼프 효과와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야, 이거 정말 테슬라 주가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윤여민 이사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 상당히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보조금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보조금 폐지에 좀 찬성하는 입장.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뭐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준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임명이 된 이후에 아무래도 빠르게 좀 이런 절차를 좀 밟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 자아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종목들 모두 좀 변동성은 강하게 나오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던 IRA 이슈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테슬라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FSD, 결국 이걸 통해서 향후에 대한 이게 이 전기차 시장을 수요를 빠르게 선점할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연기관과 이제 전기차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들이 25년, 26년쯤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뭐 GM도 GM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를 해왔지만은 결국에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는 내년 가이던스 자체 테슬라 말고는 아직까지는 흑자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성장을 어느 정도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큰 그림이 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트럼프는요, 바이든하고 달리 AI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펜스 부통령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데, 자,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AI 쪽은?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2기 때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기업의 R&D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면서 결국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심은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AI 규제를 좀 어느 정도 많이 철폐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끄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뭐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제가 볼 때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섹터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옮겨다니면서 이제 AI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도 이제 AI 규제 완화를 좀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테슬라도 물론 향후에 AI 쪽도 관련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팔런티어나 아니면은 특히 최근에도 뭐 TSMC와 관련된, 오늘 어떻게 보면은 TSMC도 이제 공장 증설과 관련된 보조금을 좀 받은 입장에서는 이쪽에 AI 쪽에 대한 규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규제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20일 장 마감 후에 있을 예정인데, 이 실적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내리고는 있는데 윤여민 이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결국 이제 실적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실적 이외에 뭔가를 계속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결국 이제 블랙웰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뭐 향후 일정이라든지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는 약간의 좀 소강 어떤 사이클이 좀 이어진다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주가의 변동성은 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블랙웰이 얼만큼 이제 내년 상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도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향후 어떤 블랙웰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어떤 그런 횡보가 좀 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향후 블랙웰, 이 가이던스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엔비디아가 과연 이 신제품에 대한 코멘트도 내놓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엔비디아 관전 포인트, 실적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항상 작년 1분기 때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프라이즈가 흐름이 나왔었던 거고,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블랙의 가속기에 대한, 물론 소프트뱅크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고객사가 어디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 건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 이제 지연되면서 그에 대한 상세 여부가 좀 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호퍼에 대한 실적 대한 부분도 워낙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 올해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리포트처럼 결국 공급 강에 대한 이슈가 결국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 이제 회장의 이제 멘트에 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동안 이제 AMD나 이쪽 경쟁사들에 대한 견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 시장의 퍼포먼스가 더 커질 거냐에 대한 이슈가 좀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 정말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업체들도 여러 가지 좀 긴장되는 것도 좀 많을 거예요. 근데 AMD 같은 경우에 인력 감축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선택과 집중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AMD가 사실 이번에 인축 감원을 한다는 거는 사실 PC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부진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가 PC 아니면은 기존의 게임 시장에 대한 수요 부진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인원이 이제 직원이 대략 2만 명에서 1,000명 정도 이제 감축을 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28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700조 이제 AI 시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올해 연간 매출만 엔비디아가 170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AMD 같은 경우는 36조 매출에서 5분의 1 정도니까 대략 한 10조 정도에 대한 매출밖에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 규모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AI 쪽에 대한 증설이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좀 부분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휴먼 자산운용의 윤현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